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현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3.1 운동을 통해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엔 수립된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임시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논의한 국민대표회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3.1 운동 직후에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여러 단체들이 국내외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서울에 설립된 한성정부,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상하이 임시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연해주에 설립된 대한국민의회 등으로 대표됩니다. 근데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단체가 3개나 있으면 약간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 단체들이 통합을 논의하게 되고 그 결과 설립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단체이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위치는 이제 국제적인 항구 도시여서 외교 활동에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상하이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하고 국무총리로는 이동희 선생을 선출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대통령, 즉 민주공화제를 채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대한제국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왕이나 황제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2021년까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임시정부가 중요하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의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입법부로는 임시의정원을, 그리고 행정부로는 국무원을, 마지막으로 사법부로는 법원을 설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건물을 복원을 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1919년부터 여기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청사에는 1926년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3,400원 22안이라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입법부로 사용했던 임시의정원의 회의실, 그리고 행정부였던 국무원의 집무실이 둘러볼 수 있고, 또 임시정부에 관련된 사료나 사진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까지 잘 준비를 해 놓았으니 여러분이 코로나가 끝나면 마스크를 벗고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된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활동은 바로 임시정부가 국내 연락망을 구축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위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지만 국내의 소식을 잘 받아올 수 있고, 그리고 임시정부의 소식을 국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던 거죠. 그를 위해서 설치했던 것이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입니다. 연통제를 통해서 임시정부는 군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또 국내 각종 문서나 정보를 배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교통국을 설치를 해서 국내외의 각종 기밀 정보라든지 혹은 국내외에 발표된 새로운 외교 동향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락망 구축 사업 이외에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 그리고 미국에 독립공채를 발행을 해서 국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자, 이제 독립공채를 사면 우리가 나중에 독립을 했을 때 이것을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그런 공채를 발행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독립을 한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2000년대 초반까지 독립공채를 가져오면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임시정부는 군사활동에서도 사업을 여러 가지를 진행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무부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군무부는 이제 국내에서 군사를 모으기도 하고요. 또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독립군 조직들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또 외교 활동에서는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김규식이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이 되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이미 1차 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파리 강화 회의에 전 세계의 여러 다양한 정상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에 가 있던 김규식을 전권 대사로 임명을 하고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여 이 국제 대표들에게 이 한국 독립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외교 활동까지 했고 또 마지막으로 임시정부는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는데요. 독립신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아마 독립협회와 서재필의 활동에서 나왔던 그 독립신문일 텐데요. 그 신문과는 다른 신문이니까 여러분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임시정부 기관지의 독립신문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시정부의 활동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제 임시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논의해봤던 국민대표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시정부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던 국민대표회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워낙 다양한 지역에서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많고 많은 주장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바로 첫 번째가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무장투쟁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경제면에서 먼저 실력을 양성한 뒤에 독립을 대비해야 한다는 실력 양성론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대국이나 서양 열강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알려서 외교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외교 독립론의 세 가지 노선이 있었습니다. 이 노선들을 가지고 국민대표회의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접적인 배경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자면 우선 일제의 방해로 인해서 연통제와 교통국이 거의 붕괴 직전의 단계에 이르고 임시정부의 다양한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이승만이 미국에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청원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미국 혹은 국제연맹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좀 맡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부탁에 대해서 무장투쟁론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면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내게 되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성립을 하게 된 거죠. 이 성립된 국민대표회의에서 이 임시정부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임시정부는 이미 난항을 겪고 있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조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조직을 새로 쌓아 올리자라는 신채호 선생을 중심으로 창조파가 생기게 되고요. 반대로 임시정부가 워낙 법통이 있고 근본이 있는 집단이다 보니 이걸 무너뜨릴 수는 없고 아픈 부분만 고쳐서 개조해 나가자는 안창호 선생 중심의 개조파가 또 대두를 하게 됩니다. 이 창조파와 개조파가 계속해서 대립을 하는데 이 대립이 결국은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립만 남겨놓은 상태로 국민대표회의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결국 임시정부가 나중에 1940년대에 가서는 부활을 완벽하게 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뒷단원에 가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정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겨난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임시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니까 오늘 수업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수업 알차게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